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화이팅!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진숙이 체포됐습니다. 처음 체포 소식을 듣는 순간 뭐지? 깜짝 놀랐는데 자신의 입으로 출석 통지서를 3번이나 받고도 불응했다고 털어놓았을 때 그러면 그렇지 이해가 갔습니다. 사실은 6번 보냈다고 하더군요. 이진숙의 그간 행태를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대 맞아서 돈을 뜯어내려는 양아치 취객 같아 보였지요. 점잖게 표현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지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언행을 일삼았지 않습니까? 딴에는 이렇게 해서 정치적 몸값을 좀 올려보겠다는 것 같은데 정치적 위상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을 국민이 지지하고 함께 싸워줄 때 그때 탄생하는 것이지 명분도 없이 깐죽대고 독설이나 내뱉는 자를 공권력이 처벌할 때는 모두 다 쌤통이다, 고소하다, 심지어 선물 받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죠. 이진숙 내일 체포 적부심 심사를 받는다는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선크림 진짜 이건 이제 필수품이라고 생각하고 바르셔야 돼요. 선크림 이번에 정어리머리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해피 추석 특가 이 선크림 이번에 많이 구입하시면 좋죠. 특히 10개 이상 구매하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고급 바디워시, 바디로션 이 2개 세트를 무료로 드려요. 이거 뭐 그러니까 이거 10개 이상 사시면 이거 2개만 해도 7만 원 상당인데 이 2개 세트를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겁나게 좋은 찬스죠. 그런데 이제 충분히 다 못하니까 300세트만 한정 수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서둘러 주셔야 이 상품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10개 하시면 바디워시, 바디로션 이것도 향기가 아주 좋고 부드러워서 좋습니다. 이번에 해피 추석 특가에만 증정해드리는 특별 사은품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놔두고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정말 필요한 계절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선크림 정말 좋은 선크림이거든요. 얼마나 발림성이 좋은지. 근데 일단은 네. 잘 퍼지고 마무리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잘 흡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곳에 사라졌죠? 예, 곳에 사라졌는데 마술이죠? 그게 안 사라지면 마술이죠? 예, 그만큼 이제 흡수가 잘 된다는 얘기니까요. 향기도 좋고. 백탁 현상도 없고. 백탁 현상 저기가 없어요. 번들거림이 없어요. 예. 예, 끈적하지도 않아요. 끈적끈적한 끈적거리지도 것도 없어. 않고. 예. 특히 피부 관리하고 뭐 막 그 주름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 기본은 선크림입니다. 이거 꼭 발바닥도 바르셔야 발라야 돼요. 될 거예요. 네, 꼭 바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쉬는 날인데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처럼 하루 연차를 내면 열흘간 참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긴 연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열흘이면 한 달에 3분의 1 쉬는 거 아니에요? 참 좋은 연휴, 좋은 달에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십시오. 감기 걸리면 이 귀한 열을 그냥 감기랑 살아야 됩니다. 잘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쉬는 날이고 연휴 첫날인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춘기님,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립니다. 한가히 긴 연휴가 시작되니 왠지 마음이 설레는군요. 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보내주셨네요. 정현희님,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길 기원합니다.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는 희망의 보름달처럼 한과일을 맞이하여 풍성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추석 되시고요. 정어리한 가족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추석 연휴만큼은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행복 가득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산울림님, 생방은 처음이네요. 정어리 TV만 보면 속이 시원하게 풀려요. 환영합니다. 되게 오늘은 생방 보다가도 못 보실 텐데 산울림님은 생방에 이렇게 와주셔서 더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 첫날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시에 여러분 뵙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웬일이시래요? 오늘은 명절 전이니까. 오늘은 그 앞에 나가시는 프로가 예. 오늘 하루는 이제 쉬어갑니다. 고맙다고 전해주십시오. 아, 예.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인데 계획들이 어떻게 돼서 박영식 앵커님은 어디 가시나요? 예, 뭐 저도 이제 고향도 방문을 해야 되고 저희는 뭐 또 처가가 부산이기도 하고 해서 뭐 어르신들 다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다 방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전화 한 통 또 꼭 넣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지난 추석 어떻게 보내는지 제가 지난주에 물어본 것 같은데 왜 물어봤죠? 그렇게 일찌감치? 그냥 궁금하셨나 보죠. 예. 자, 어제 오후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이진숙 체포 이게 뜨더라고요, 자막으로. 뭐지? 왜 체포지? 궁금했는데 영등포 경찰서에 이제 이렇게 딱 와서 뭐 이렇게 수갑 차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본인 입으로 내가 출석 요구서 3번이나 뭐 안 받았다, 뭐 좀 불응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참 이진숙답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진숙 딱 이렇게 수갑 차고 나올 때 얼른 그 장면이 먼저 떠올랐어요. 지난번에 이제 자동 면직돼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끝까지 이상하더라고요. 기자들 앞에서 굿바이 씨유 그러길래 멘탈이 참 특이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CU에 빵 사러 가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 법대로 되지 않으면, 현행 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 오는 분한테 내가 당부할 건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 말 안 듣는다고 잘라내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말 잘 듣는 분이 오지 않겠어요? Goodbye and see you. 김유정 의원님, 저는 저런 거 볼 때 참 기자들도 같이 웃던데. Goodbye and see you guys도 아니고 see you 누구 특정 인물이었을까요? 참 좀 상상 이상이죠. 늘. 아주 특이해요. 예, 기상천외합니다. 저렇게 하고 떠날 때 굿바이 앤 시유 이런 건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걸까요, 김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 방통위원장에서 내가 오늘 면직돼서 잘려서 떠나지만 곧 다시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뭐 출마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다시 카메라 앞에 등장할 거라는 의지의 표현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see you 다음에 보통 see you soon, 네. 곧 보자 뭐 이런 의미잖아요. 글쎄 본인 계획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다른 형태로 곧바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see you 그래서 되게 see you 하면 뭐 곧 보자 see you soon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어디서 보자 뭐 see you 어디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경찰서일 것을 본인도 몰랐을까요? 어제 영등포 경찰서에 나와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체포영장 집행된 데에 대한 심경 어떠십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겁니까?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대통령 위에 그 개딸 권력 있습니까? 예, 됐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셨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거는 뭐 저는 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봅시다. 소환 조사는 언제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박영식 앵커님, 이제 그 대치동 집에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영등포 경찰서까지 이제 한참 차를 타고 오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겠죠.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네. 첫 마디를 탁 생각하고 전쟁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줄줄이 읊은 건데 저 소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다분히 준비된 멘트라고 저도 생각을 예. 하고요. 근데 다만 이따가 그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살짝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면 본인도 당황은 한 것 같아요. 다만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집에서 영등포 경찰서까지 오는 그 중간에 대통령을 언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복귀가 필요하거나 정치적으로 뭐랄까 자신의 어떤 명예를 회복해서 등장을 하길 바라는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가장 큰 권력자를 입에 올려서 자신의 위치와 등치시키길 바라는 마음이 다들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개딸을 운운하면서 민주당과 정부를 동시에 노렸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권력을 자신이 언급을 하면서 마치 이 권력에 대항하는 투사의 이미지를 본인이 갖고 가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소리가 좀 떨리는 걸 보니까 본인도 긴장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갑자기 일거에 들이닥칠 줄 예상은 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런 모습들은 저는 국민들이 이제 평가를 하실 거라고 보고 정치인 이준숙의 이 말로라고 보고요. 복귀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준숙 생각대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강덕수님, 그래 빵 좋아하더니 빵에서 추석 잘 보내라 그러셨는데 김정국 원장님, 저 얼굴에서 투사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요, 선거운동의 모습이 보이게. 그러니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다 신1, 신2, 신2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굿바이 CU 내가 돌아올 거야. 어떻게 돌아올 거냐? 제가 볼 때는 선거를 통해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거 보면 준비됐다는 게 뭐냐면 아니 수갑 차고 가가지고 조용히 해주세요를 두 번이나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던가? 네, 그렇죠. 앞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전쟁입니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 얘기. 그러니까 김현지, 이재명, 정청래, 개딸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거기에 맞서는 극우의 전사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그 박영식 앵커께서는 이 부분을 좀 떨리는 목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느낌에는 오히려 즐기는 느낌. 야, 이런 상황을 즐길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즐김이 보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본인은 어제 즐거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까 댓글에 올라온 것처럼 갈 곳은 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즐기는 것도 배짱이 있어야지 그런 배짱까지는 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마치 본인이 뭐가 된 양 이렇게 깝죽대는 건데요. 지금 이진숙한테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그동안에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공직에 있으면서 했던 말들이 이런 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런 혐의를 받게 된 건데요. 어떤 얘기를 짓거렸는지 그동안 했던 말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보수의 여전사 참 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주의, 민주주의, 건강한 시장경제 체제를 조금씩
갉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보수 여전사 하면 다 같이 이진숙. 국민이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자, 보수 여전사 이진숙. 감사합니다.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김유정 의원님, 보수의 전사 이진숙 그럴 때는 참 본인이 뭐가 된 것처럼 엄청 착각하는 거죠. 신나 보이잖아요. 신난 거지. 네. 어제도 신나 보이더라고요, 저는. 계획들이 되고 있어. 이런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수갑이 이제 가려져 있는데 그걸 몇 번씩 들어 올리면서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또 보도된 거 보면 변호사 통해서 딱 처음에 수갑 채워졌을 때 요 천으로 가리기 전에 그것도 찍어놨더라고요. 그것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이걸 이용하려는 그런 게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이고요. 또 본인이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인용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경찰에서 본인은 3번이라고 주장합니다만 6차례나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6차례나 서면으로 출석하라 이렇게 소환 통보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마지막이 이제 필리버스터 국회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럼 8월에는 왜 안 나갔어요? 국회 안 열릴 때 왜 안 나갔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마치 본인이 국회에서 응당 출석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안 나간 건데 자기를 탄압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덮어 씌우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잖아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저렇게 투사인 양 하더라도 누가 저걸 곱게 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런 발언들이 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으로 이제 적용이 된 건데 적용할 만합니까, 김영남 의원님? 아니 다른 자리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 현직에 있을 때 저런 발언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방송을 비롯한 주로 언론은 무엇보다도 적어도 그 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방통위원장의 그 발언 내용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가짜 좌파와 싸우겠다. 근데 그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방통위원회가.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고 그리고 그 어제 체포되고 나서 아무리 밉더라도 하루 전까지 그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 장관급 대우를 받던 사람이 사석도 아니고 카메라 앞에서 이재명이 시켰습니까가 뭐예요 도대체. 기본은 지켜야지 기본을. 그리고 저렇게 유튜버들이 모여갖고 보수의 여전사 이준숙 저렇게 떠드는 건 그야말로 보수의 품격을 완전히 깎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 보수는 수준이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보수의 무슨 대표적인 여전사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기본은 지켜야지 적어도. 내일 오후 3시에 이제 체포 적부심 심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체포가 적법했느냐의 그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란 말이에요. 체포영장은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데 이 집행이 적법하냐? 이걸 다시 한번 심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체포 시한만 늘어나는 거죠. 그때는 중단이 됩니까? 그렇죠. 원래 체포영장에 의하면 48시간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구금해 놓을 수가 있는데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 그 기록이 법원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만큼은 48시간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면 하루 정도 거의 하루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체포적부심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다시 돌아오면 48시간 전체로 계산을 해서
그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경찰이? 그렇죠. 그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예. 둘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거미줄 최정환님 왜 CEO야 재수없게 편의점 장사한대. 거미줄 최정환님이 포항에서 편의점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해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네요. 정말 신경 쓰이죠. 근데 막 그 경찰서 들어오면서 저렇게 떠드는데 영등포 경찰서에는 이렇게 청소하는 아주머니 안 계신가? 아니 그거 기억 안 나요? 연병하는 최수씨. 네. 그러니까. 근데 그 CU의 스펠링은 다르니까. 여기는 S고 거기는 C고 이러니까 차이가 근데 그거 나니까. 같은 뜻이에요. 이제 되게 문자로 쓸 때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짧게 이렇게 하니까. 편의점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 자, 이진숙 이제 저는 어제 많은 분들이 이진숙이 체포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물론 국힘 같은 경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심지어 진중권도 뭐 1980년대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많은 분들이 추석 선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런 장면이 통쾌하게 느껴지시는 거고 청량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 과도한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뭐 무수히 많은 재판과 무수히 많은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법한 집행이다. 법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항상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인데 어제 소환을 6번이나 통보했는데 나가지 않고 심지어 국회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왜 보고 앉아 있습니까? 그 일정 때문에 체포에 불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이 대상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뭐 강제적인 체포영장 집행이다.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다. 불법 구금이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웃긴 게 여기 뭐 이제 법조인도 계십니다만 체포영장은 원래 강제성이 있는 거고 영장을 발부한 곳은 사법부인데 이걸 또 불법적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는 몇 년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분들이 좀 거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장면을 보고 나서 엄정한 법 집행이 바로 이전 방통위원장에게도 이루어지는구나. 어떤 추석 선물 받은 느낌을 우리 국민들은 받으실 수도 있겠죠. 예. 이진숙 얘기는 이 정도 해야겠습니다. 이진숙 얘기 좀 그만해 주세요. 이진숙은 본인 말로는 3번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것은 출석하라고 하는 날짜 지나서 도착했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찰은 6번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지요. 저는 이거 일부러 막 이렇게 그 얼굴 들이대면서 한 대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양아치들 있지 않습니까? 딱 그 행태 같다. 벌을 받아야지요. 이렇게 지금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고 또 막 버티면서 또 깐죽대는 자가 또 하나 있죠. 한동훈. 여기는 증인신문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를. 그러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치킨 배달하고 이제 별 생쇼를 다 하고 있는데 어제는 방송 2군데 나와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내 주소 다 알지 않느냐 또 이러더라고요. 깐죽하면 이진숙보다 한동훈이 한 수 더 위지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기소정 증인신문 제도를 제가 수십 년간 그 일에 종사했지만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별로 대단히 예외적인 제도군요. 거기서 무리하지만 강제 구인영장이 발부돼서 저를 구속하겠다면 저는 거기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는데 이 법원이나 절차에 응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이 특검이 태생부터 이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민주당들끼리 아니면 예. 조국당 뭐 비슷하죠. 자기들끼리 정한 태생적 한계로 정치적 편향성이 역대 가장 큰 특검입니다. 예. 네, 지금 특검이 이 공판전 증인신문을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으로 신청을 계속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일인데 안 나가셨죠? 예, 뭐 저는 제가 안 나간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쪽 일을 오래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한 번도 그걸 써본 제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안 쓰는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일종의 어그로를 끌기 위한 방식으로 그것도 저는 특검이 얘기하기에도 참고인이자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에 대해서 강제 구인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주 한 달 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좀 특검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석 달 반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뭘 한 겁니까? 수백억 갖다 쓰면서 참고인이자 피해자인 제 바짓가랑이만 잡고 있는 겁니까? 역시 수사가 잘 안 돼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탈출구를 미리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강제 구인을 하시잖아요. 특검이. 강제 구인 얼마든지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팩트 체크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영남 의원님. 이제 뭐 공판전 증인신문, 기소전 증인신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 기소 전 단계라도 어떤 증인의 그 진술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기소가 이루어지고 공판이 쭉 진행되면서 그게 주로 검찰 측 증인신문 절차를 먼저 하니까 검찰의 증인 신청으로 채택이 되면 순서대로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전에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사람의 진술을 법원의 판사 앞에 그 법원에서 작성하는 증인신문 조서는 좀 특별한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뭐 증거 능력이 무조건 부여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을 미리 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기소 전에도 증인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 법원 증인 소환을. 그래서 이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그 법률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한동훈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는 받고 있지 않지요. 그렇죠. 오히려 뭐 명단에 올라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데 너가 그때 당시에 그 반대하고 또 계엄 해제 결의안도 이렇게 대표로 있을 때 했으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와서 좀 증언을 해달라라고 특검이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나가서 설명하면 되지 왜 저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특검에 출석해서 그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뭐 그거를 출석을 안 해서 지금 공판전 증인신문 뭐 내지는 기소전 증인신문까지 간 건데 그렇게 되면 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이 배신자 프레임에 더 강하게 걸려든다.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이미지가 고정될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지금 법원에 이 증인신문을 좀 먼저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잖아요.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증인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이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강제로 저렇게 데려갈 수가 있는 거죠. 집에서 뭐 이준숙이 체포당하듯이 그 구인을 해갈 수 있는데 제가 법률적으로 법무부 장관 출신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 모른다고 말씀드린 게 뭐 구속하려면 구속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증인신문에 안 나왔다고 구인해서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데려가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구속은 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것도 법꾸라진 거죠. 알면서 그냥 막 이런 식으로 구속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 탄압받는다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엄 당시의 국회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참고인 진술은 국회의장도 했고요.
원내대표 포함해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다 나가서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조경태 의원, 김혜지 의원이 나가서 진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조경태 의원이 막 배신자라고 엄청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동안에 우리 그 국민의힘 의원들 18명 가가지고 함께 계엄 해제 참여하지 않았냐라는 거를 본인 막 금과 옥조처럼 우리도 함께 했는데 우리가 무슨 내란당이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내세웠었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의원들,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고 펄펄 뛰면서 안 나갔어요. 그래도 한동훈처럼 이렇게 여러 차례 오라고 하거나 공판전 증인신문까지 참석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한동훈은 당시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이 당시 당사의 최고위를 소집해가지고 뭐 당사하고 국회가 오왕장했다 이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당시 대표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봐야 된다라는 게 특검 측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처럼 굴고 있는 거죠. 책에 다 썼다 내가 방송 나가서 다 말했다 책에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에 봐라 다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는 뭐 할 테면 해봐라 마치 본인이 이진숙하고 똑같아요. 투사처럼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참고인 소환돼서 나가가지고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하면 되는 건데 그걸 마치 해설은 안 될 일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막 꾸며가지고 저는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논리가 더 웃긴 게요. 그 아까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증인신문이나 참고인 조사 안 나가면서 책을 봐라. 본인 유튜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방송은 뭐더러 나옵니까? 그러면 SNS에 남기면 되죠. 그러네. 뭐더러 나옵니까? 방송에 나와서 하나마나한 얘기, 똑같은 얘기 할 거면 SNS에 그냥 쓰거나 안 나와도 되죠. 이게 이제 그 본인 모순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맞습니다. 그 한동훈은 이진숙이 부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은 강제 구인 절차를 밟아주면 내가 똑같은 모습 연출할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또 투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고, 아니 특검의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지금 대다수 국민의 요구라는 거를 어떤 사람이 모릅니까? 그거를 응해준다라는 것은 상식이거든요. 근데 나와서 그 한마디가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러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뭐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한동훈의 자신의 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계엄을 자신이 앞장서서 막고 윤석열 정부와 선을 긋고 싶어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뭐 참고인 조사든 증인 신문이든 나와서 한마디라도 하는 순간 이 협조하는 게 돼버리는 그림이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다른 면을 보자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전히 당무감사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신이 그것을 또 덮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으로 강제 구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것을 덮는 또 하나의 움직임이 뭐냐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것. 이 연출이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강제 구인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제가 볼 땐 원내 진입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성장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원내 진입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고 보여져야 되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기에 나가게 되면 이재명 정부와 그다음에 특검이 보수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특검에 동조하는 건 내란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두 개로 딱 짜기려고 한다 이런 측면이에요. 근데 본인이 검사를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으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비상계엄을 열면 유일하게 국회만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18명 밖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90명 정도가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 주권을 깨부시는데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예를 들면 동조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본인의 원내 진입을 위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다 알 텐데 야 나 구속시켜봐 라고 얘기하는 건, 자 내가 탄압받는 주체가 돼서 국민의힘에서 나를 갖다 지금까지 꼴보기 싫은 인간으로 봤던 과정에 대해서 조금은 덮고 가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에 나와서 나의 정치적인 미래를 어떤 타진해 봐야겠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의가 아니라 소위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보를 걷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한동훈이라는 인간을 바라봤던 우리 국민의 시선이
매우 객관적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이 확인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동훈이 저렇게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가 검사로 있을 때 했던 짓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별건 수사라고 하는 거죠. 이 건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다가 이 건 나오면 이 건을 가지고 이제 또 구속시키고 기소하고 막 이런 짓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데 걸려있는 게 많잖아요. 뭐 딸 문제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거 조사받다가 나 지금 이런 거 혹시 들통나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아예 안 나가고 버티는 것은 아닐까? 김영남 의원님, 제 생각이 너무 오반가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은 처음에 참고인으로 부른 거기 때문에 예.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내란 관련된 거 말고 다른 거를 물어보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예. 정말 내란 과정에서의 있었던 일만 물어본다고 하면 그거는 그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리고 별건 수사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한 것은 이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당장 시작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우회 통로로 이제 다른 수사를 시작해서 일로 들어가면 그건 별건 수사인데 어떤 것을 수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수사하다가 그 과정에서 다른 게 발견이 돼. 그래서 그걸 더 수사하기 시작하는 건 그거는 그 불법적인 별건 수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도 조금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한동훈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안 나오고 버티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싶은데.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요, 결론적으로. 한동훈은 계속 저렇게 버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강제 구인을 할까요? 아니 그 법원에서 이미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 나오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할 수가 있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말씀대로 그런 걸 좀 노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 구인돼서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하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좀 털어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한동훈이나 이준식이나 의도가 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상을 높여봐서 뭔가 말도 안 되는 지지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요즘에 보면은 뭐 민심 경청한다고 막 전국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올리더라고요. 민심 경청. 근데 뭐 저기 지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건 좋은데 저는 지난번에 박영신 앵커님 제가 예. 그 YTN인가 연합뉴스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예. 앵커가 멘트를 하는데 한동훈이 저거를 소개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경청했습니다. 그렇게 멘트를 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죠. 민심 경청을 한다면서 어디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뭐 존중드리고 맞습니다. 이제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전할 때 앵커들이 특히 이제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전할 때 이 어떤 어휘의 순서를 제대로 배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건데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유튜버로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서 자신이 민심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이게 이제 앞서서 언론들이 하나의 정치인을 어떻게 또 포장해주고 어떻게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대목들을 조심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유튜브 활동이라는 것이 오직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소통 방법이기 때문에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다만 그 안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 하나하나 찾아보시기가 힘들어서 저도 가끔씩 이제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는데 대략적으로 저 영상을
뭔가 라이브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분과 조율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살아있는 인터뷰라기보다는 충분히 이 내용들이 다 조율된 상황에서 그 내용이 한동훈이 대응할 수 있고 원할 수 있는 방향의 컨텐츠가 생산되고 있어서 살아있는 경청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진 경청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근데 치킨 배달도 하고 그러는데 조회수는 뭐 정어리 TV에 한 10분의 1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뭐 민심 경청한다고 그러길래 또 지금 방금 전에도 뭐 지책을 보든지 유튜브를 민심 경청? 우리 정어리 TV 보면 돼요. 민심을 똑바로 들었으면 특검에 나가는 게 맞죠. 엉뚱한 민심을 들었는지 본인이 거부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동훈은 특검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은 친윤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에 착근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볼 땐 지금 차도살인을 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호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얘기가 한겨레 발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 그다음에 나경원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그리면서 친윤들을 몰아내고 뭐 자기들 딴에는 합리적인 인물들이 국민의힘을 다시 이렇게 복원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그 지방선거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핵심 지지층들한테는 욕 안 얻어먹으면서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치킨이나 배달하고 여기서 정치적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꼼수, 차도살인.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동훈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모를까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알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전 바보 같은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치킨 배달 어디로 시켜요? 궁금하세요? 지가 치킨 장사 하겠습니까? 이제 뭐 어디 가가지고 제가 대신 배달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싶은데 뭐 지지하는 사람이 돼서 해주는 거겠죠. 남자친구 상식이님 치킨 좋아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어제 지기현이가 재판을 공개를 했어요. 윤석열도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재판 공개해서 참 지기현답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기현이 분장하고 나왔습니다. 보셨어요? 아, 그게 분장한 겁니까? 분장한 건지는 몰랐는데. 오. 하나하나 똑같아. 아니요. 우리는 이제 분장을 매일 하니까 알잖아요. 입술 딱 이렇게 바르고 입술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또 그 와중에 또 집 분장하고 나와. 그 꿈에도 그대로인 것 같던데. 아니, 그럼 옛날부터 공개를 하든지. 전혀 눈치를 못 챘네요. 예. 근데 그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변호인들끼리 이렇게 이제 변호인하고 특검하고 이렇게 지금 공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게. 근데 느닷없이 그 윤석열 쪽에서 특검 쪽에 나와 있는 검사들의 옷차림을 가지고 아까 드레스 코드 얘기하셨죠? 네. 그것도 갖고 이제 시비를 걸던데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따라서 먼저 특검 측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의 파견 검사들이 지금처럼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 지난 기일에서 검사들께서는 저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정하신 검사님들도 특검법에 따라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창규 지청장님 제외하고 모든 검사님들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판기일에서도 10명의 검사님들은 모두 검은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두 기일 연속으로 우연히 벌어질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파견 검사들은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절차가 검찰청 폐지의 이유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모순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류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논거로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혀 어떤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저건 윤석열이 안 나와서 저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일단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검사들이 저렇게 입고 나왔나요? 사진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못돼 먹은 거 아닌가요? 뭐 일종의 소극적인 저항이죠.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매우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미 김건희 특검에 있는 40여 명이 자기들 도장 찍어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행위,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의견서라기보다는 전 정치적 행위이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론의 엄청난 문매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의견을 제안했을 뿐이다, 열심히 수사하겠다라고 꼬리를 내린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내란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저기에 나와서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 모습은 소위 재판정이라고 하는 공적인 기관을 자기들의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입법부의 판단에 저항하는 행위를 또 집단적으로 한, 전 이런 모습들은 그냥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에서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많은 행위이다. 그리고 저 정도 행위하면 재판장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7명 정도가 넥타이 메고 오고 저런 행위를 하는 모습들 자체는 이 재판의 본질적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저런 행위를 하는 거라면 뭐 직위원이 전혀 주의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저런 행위들을 계속 예를 들면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검찰만이 거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지금까지의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1년, 앞으로 남아있는 1년 동안 끊임없이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복원시키기 위한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할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초장에 저런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꾸 뭐 거리를 던져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염치 없는 사람들인 거죠. 본인들이 검찰 지난 정권에서 이 권력에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뭐 그렇더라도 검찰 개혁은 진행되는 겁니다만, 어차피 수사 기소 분리해서 이런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물길 같은 거였는데, 그걸 마치 몰랐다는 듯이 이제 알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똑바로 안 했으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불출됐던 것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에 지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이런 이 항명성, 이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등에 업고 가야 본인들이 할 말이 있을 것이고, 이게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국민들 다 욕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가서 보니까 항명이 아니고 하소연하는 거더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마지막 악소리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주기현 판사는 13번 불출석했으니까 향후 불이익을 감수해라 라고 말로 할 게 아니라 윤석열에 대해서만큼 본인이 강제 구인해야 되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거 할 생각은 안 하고 말로만 너 불이익 받아도 네가 감수해, 이 정도로 끝내고 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제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 차고 온 걸 가지고 저렇게 이제 막 빌미를 삼아서 문제를 삼는데, 최성애님, 조은석 아버님 돌아가셔서 검은 넥타이 찼다고 합니다. 이게 팩트를 확인해 봤더니 조은석 특검 아버님 아니고 모친상. 어머니가 지난달 29일 돌아가셨네요. 모친상을 당했어요. 어제 발인을 치렀고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사흘 내내 광주에 마련된 빈소를 지켰고, 다만 외부에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렀고, 그래서 검사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왔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제 발인 날 마저도 특검 사무실에 조은석 특검이 또 저기 업무를 위해서 출근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배희철 변호사가 저 재판정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대다수의 레거시 언론들도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에 있는 파견 검사들까지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불만이 크다, 특검 수사에 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지,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만들을 레거시 언론들과 이 배희철 변호사의 말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대목에 대해서는 본질이 아니다. 일단 내란 재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본질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배희철 변호사 쪽에서 이런 일종의 여론전을 또 벌이고 있다라는 거. 선배 검사인 윤석열의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배희철 변호사가 파견 나온 검사들에 대해서 편을 마치 들어주는 방식으로 이런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방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은석 특검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취재 기자들의 전언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란 특검은 상당히 좀 조은석 특검으로 인해 장악이 잘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가 지역적으로 멀고 이제 발인까지 지키지 못했다라는 후배 검사들이 실제 상복의 성격으로 검은 넥타이를 착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실제 있어서 이 어떤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실제 내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어떤 연유로 이런 복장을 입었는지를 본인들이 밝히면 됩니다. 근데 아무도 밝혀주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해석들만 난무하는 건데요. 이런 해석도 역시 사실은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검사들이 해온 짓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들 생각하고 또 저기 하는데 이게 정말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 특검의 모친상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뭐 저항의 의미로 했는지 이건 좀 밝혀봐야 되겠고 이것도 하나 좀 정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심우정이 특검에 출석할 때 검사 12명이 도열해가지고 심우정을 모셨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최병 특검의 그 해병 전후회에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그 강하게 소란 뭐 하게 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제지를 했는데 그걸 검사들이 와서 심우정을 극진히 모신 것처럼 묘사됐다. 이는 또 반론도 있더라고요. 그걸 김규현 변호사가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의원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예. 이 검사들 뭐 하는 거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좀 바로잡을 필요는 있겠죠. 예. 하여튼 뭐 이럴 때일수록 뭐가 많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저희는 가능한 대로 팩트 체크를 한 번씩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은석 특검에 모친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정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소위 그런 예를 들면 조의의 뜻을 표하는 검사들의 행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에서 이렇게 그걸 취재하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실제로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있는 검사들에게 상당히 많은 이런 부분들이 공유됐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행동의 강도의 차이에 있을 뿐,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거지 실제적으로 입법부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불만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핵심은 검찰 내부 조직과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연결됐는가 안 됐는가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상황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필요한 거죠. 누군가 작성을 했을 것이고 그런 문서를 왜 작성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 검사들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에 유일한 권한입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까지 검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들은 매우 잘못되어 있는 선민의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종욱 원장님처럼 그렇게 똑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검사를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느낌은 좀 이상한데요.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선배 검사 출신인 김용남 의원께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김용남 의원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물러날 자리가 있어야 물러나죠. 좀 자리에 앉혀놓고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자리에 앉혀놓고 더 이상 어디로 물러나요? 더 이상 어디로 물러나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의도는 있었겠죠. 전부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는 거는 의도는 있었을 텐데 그걸 무슨 혐의로 조사를 해요? 그 남자는 넥타이, 여자는 주로 브로치 같은 걸 많이 이용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뭐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왜 검은색 넥타이를 맸냐? 아니 그날따라 매고 싶었다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에 갖고 더 이상 왈가왈부 하는 게 오히려 뭐 유익한 일은 아니죠. 오늘 김유정 의원님 브로치는 맨드라미인가요? 네, 맨드라미로 추정됩니다. 야, 맨드라미 예쁘네. 이거 누가 주셨는지 밝혀도 돼요? 예, 밝혀주세요. 자작나무님이 작년에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네. 직접 만드신 거래요? 네. 야. 저희 선배님이시잖아요, 고등학교. 그렇죠. 너무 명문.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네. 조금 포인트 할 때 한 번씩 오늘 빨간색하고 깔맞춤으로. 그러시네요. 네. 제작나무님? 예쁘죠? 제작나무님처럼 예쁘네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시 직접 한번. 만드신 거군요. 네. 저도 정말 너무너무나 귀한 선물을 어제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평론이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보내주셨으니까 이거 소개하고 아니 다음으로 넥타이 갑시다. 브로치 말씀하셨으니까 이 브로치로 흘러가는 거죠. 아주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어요. 검찰 욕하다가 갑자기. 복날라 뽕따님, 검사들 조은석 특검 장례 후에도 같은 복장이면 100% 검사 동일체를 행하고 있으니 엄단에 처해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거 한번 봅시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끝으로 오늘 뒤에 배경 보시죠. 코스모스. 그 노래 있죠.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길. 이쁜이 꽃분이 모두 나와. 고향역. 고향역. 예. 나오는 노래. 이제 추석이니까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저렇게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고향역 한번 불러보실래요? 네. 아니 제가 뭐 노래방을 가본 지가 워낙 오래돼 갖고 약간 음정에 자신이 없습니다. 추석도 됐는데. 자, 그 어제 국무회의가 참 웃음바다가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은 그 샌드위치 쉬겠다라고 하면서 또 그냥 쉬게 해주시지 그거를 또 부담을 팍 주던데 그 참모들이 활짝 웃는 모습 보긴 참 좋았어요. 추석이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저도 샌드위치 데이에는 연차를 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쉴 생각입니다. 아니, 쉬는 건 쉬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 안 하는 것만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좀 쉬세요. 공식적으로. 뭐 당연히 공식적으로 쉬는 거죠. 비상대기 업무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죠. 공직자가 솔직히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원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러는 그게 공직이죠. 공직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김영남은 네. 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마치 그거 같아요. 회장님이 직원들 다 데리고 네. 뭐 중국집 가고 야 오늘 회사 경비로 먹는 거야. 마음대로 먹어. 난 짜장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짜장면 때 가격대 이상은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죠. 다들 알아듣는데 내가 보기 김정욱 원장만 제대로 쉴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저 생활을 해봤잖아요, 실제로. 저 할 짓이 아니에요. 청와대 일한다는 게. 저 같은 경우 육자회담을 저 때 했었는데 갑자기 새벽 1시쯤에 퇴근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4시까지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보내 날 갖다가 집에 보내지 말아야지 그냥. 지금 되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갔다가 씻고 다시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JTBC 나와서 얘기했어요. 저희 못 쉽니다 그러면서 근데 뭐 추석날은 쉬어야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당연히 국정의 컨트롤 타워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공간을 비울 수 없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부터 보니까 너무 이게 워커홀릭이에요. 근데요, 저는 이제 물론 저도 이재명 대통령 워커홀릭이라는 거 인정하는데 제가 100% 우리 김종욱 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게 쉬어야죠. 쉬어야 되는데 우리 김유정 의원님도 청와대에서 계셔봤지만 청와대에 있는 동안만큼은 나는 안 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안 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쉬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안 쉬었다니까요. 그거를 1시에 갔다가 4시에 나온다면 아이고 3시간이나 내가 쉬어도 고맙구나 해야지. 그거 성질 났다는 건 청와대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안 자고 샀을 수 있으세요? 잠을 못 잤다니까요. 청와대에서 자야지. 청와대에서 자기가 그럼 쉬어요? 왜 퇴근하라 그러냐고요. 그러면 다 가라고 되잖아요. 잠깐 눈을 감는 게 휴가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잠깐 눈을 감는 게 수면입니다. 청와대에서 계신 분들은. 청와대에서 진짜 피곤해서 서서도 자요. 서서도 잘 수 있더라고요. 그 말을 이해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국무회의도 생중계가 되고 대통령이 이제 타운홀 미팅 같은 거 하실 때 옆에 쫙 이제 실장들이랑 그 비서관들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은 전체 풀샷이 돌 때 눈 감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앉은 채로 살짝 주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또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제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저기 대통령실 공무원들이 저희 못 쉽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잠깐 그렇게 잘 수 있다라는 게 또 얼마나 또 그들에게 달콤할까 싶어서 마음이 또 안 좋긴 한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완전 이해됐던 게 뭐냐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출장 갔을 때 그 표정, 그 웃는 모습, 빵 터져 있는 모습 보면서 야, 저 맛이지. 가끔은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를 이른바 무두절이라고 해서 명절로 따지잖아요. 무두절. 두목 없는 날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명절이죠, 명절. 한편으로는 이제 공직관에 대한 개념을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좀 정립하는 정부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3년 반의 윤석열 정부는 어떤 공직관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했을까? 이게 좀 많이 대조가 되고요. 저희가 앞서서 다뤄봤던 파견 검사들의 이 집단 항명에 대해서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김건희 특검에 40명이 넘는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그만두려고 한다라는 것은 집단 항명이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를 살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제 구두끈을 또 허리띠를 단디 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공직자의 생활을 했다라는 그동안 생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이 어떤 정부인지를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항명해서 그만두고 나가도 요즘 변호사 업계도 굉장히 힘들고요. 정관 예우도 없을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는 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예고를 보고 슈퍼챗을 보내주셨군요. 변함없이님 노래의 송평가 보탭니다. 최성화님 저도요. 보스형님 TV님 앵커님 노래값 미리 늘레이 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제가 노래한 거 어떻게 하셨죠? 저도 같이 불렀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분위기 또 부드럽게 했는데 이제 에이펙이 곧 다가오잖아요. 에이펙 영상을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참 볼만하대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들 함께 기분 좋게 마감하게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와.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죠.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는 거는 직접 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아마 그 돌고래 유괴단이라고 굉장히 그 광고를 드라마나 영화처럼 잘 만드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팀인데 저 팀이 저걸 전담을 해가지고 실제로 AI가 뭐 들어간 부분, 뭐 비행기나 이런 부분으로 AI를 실제 촬영했겠지만 그 인물에 대한 촬영은 실제 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이 주차 관리 관련돼 가지고는 크로마라고 하죠.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크로마 앞에서 저렇게 찍고서 이제 비행기나 여 뒤에 백은 합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직접 인물들은 다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직접이군요. 네네. 그래서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AI인 줄 알았는데. 다 나오던데 박찬욱, 박지성, 지드래곤, 저 차 빼주세요는 장원영. 아이고 장원영. 폐기구 DJ 네. 안성재 셰프도 나오고. 네. 다 아는 사람이에요, 김종 원장님? 다 알죠. 정말? 그럼요. 근데 왜 저한테 아니, 이상하네 오늘. 김정은 원장님이 아시면 다 알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참 많이 알아요. 누구? 장원영, 아이브. 다 얘기했잖아요.
패기구 DJ도 알아요? 패기구? 제가 패기물은 알아요. 아니 근데 저 동영상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왜 윤석열 그때 추석인가 설날 앞두고 뭐 아이들 공놀이 느닷없이 대통령실 본관 현관에서 공놀이 하다가 등장해갖고 뭐 하고 노래 부르는 그 동영상 진짜 이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보고 있자면 막 이렇게 오그라드는 촌스러운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클래스가 다르죠. 클래스.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되네요. 그거 참 잘 만들었고 맨 마지막에 비행기 나오는 장면 한 번만 볼 수 있나요? 그것만? 이것도 다 순서가 있어요. 한국, 페루, 미국이잖아요. 이게 에이펙 순서예요. 2023년에 미국, 작년에 페루, 올해 한국이다. 이렇게 지금 주기가 돼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주차를 제대로 해라. 해가지고 이제 2025 코리아가 제대로 해주라.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참 잘 만들었어요. 저렇게 좀 아까 그거 참 적절한 비교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보면서 그건 진짜 그 최악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촌스럽게 만들어? 뜬금없이 막 애들이 대통령실 그 본관 1층에서 축구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윤석열이 나타나고 당시 비서실장이 뭐 쉬네 안 쉬네 뭐 이런 얘기하다가 왜 그렇게 촌스럽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작을 실력 없는 사람한테 맡긴 건데 그런 사람들이 제작에 관여하게 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산은 충분히 나갔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창의적이고 훌륭한 크리에이터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김건희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람 시키고 저런 사람 시키고 사가 끼니까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본인이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그렇게 공적 마인드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홍보도 지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는? 아니 그러니까 비용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할 때마다 욕먹는 짓만 한 거죠. 그런 것도 21g인가? 예. 거기에다가 이번에 그 김상민이가 그림 이름 넣는 취향 거 물어봤죠. 주면서 네. 그쪽에다가 취향이 어떠신지 그거를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취향이 무슨 취향이야? 비싼 취향이지 뭐. 돈 비싼 거 그것이 최고지. 피카소 주면 싫어하겠어요? 어이, 너무 좋아하겠죠. 그러면은 부통령 시켜줄 걸? 부통령이요? 네. 미국 보냅니까? 예, 여러분 이제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늘 배운 게 정치 1번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